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인생 조언 덕분에 지금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레벨까지 도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의 딱 한 가지를 뽑아본다고 하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 주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인생 조언을 듣기 전까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심지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되나? 좋은 대박 아이템을 잘 물어와야 하나?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 하는 이러한 방법론만 떠올렸다면 이 인생 조언을 듣고 난 이후부턴 도대체 왜 부자들이 하는 그 허무맹랑한 실체 없는 그 조언들이 실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을 짚어주는 조언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실제로 사장학개론의 김승호 회장님은 만약 사업 아이템을 지금 찾고자 강남 한복판을 걸어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정말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김승호 회장님과 여러분은 똑같이 강남 한복판을 걸어 다녔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며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반면에 왜 여러분은 그저 그런 번화가의 모습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왜 90%의 일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장담하건대 이번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10%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저 역시 이 인생 조언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된 덕분에 90%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10%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원리이지만 한번 이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에겐 정말 센세이션하며 삶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절대 법칙이라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만 하셔도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100% 변화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업을 하기로 결단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영역은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제가 우연히 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전 처음 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해주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은 우리 일상과 정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난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아마도 이 부동산에 대해 내가 더 전문성을 갖게 된다면 나는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까지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몸담았던 그 해당 회사는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이라는 다소 사기성이 짙은 회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나서는 곧바로 사표를 던지고 부동산 하면 다들 떠올릴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업 중에서도 덩어리가 가장 큰 빌딩 매매업에 도전하기로 최종 결론 짓게 되었죠. 그리고 강남에서 꽤 규모가 있던 한 빌딩 중개법인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시 팀장님과 면접을 볼 당시에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였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바로 저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입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출근하여 약 일주일 정도 전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론보다는 미션 한 가지가 주어졌는데 제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이거였어요. 강남구의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특이하게 바둑판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바둑판 모양을 이루는 각 도로 그리고 그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각 꼭지점 지점엔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고 저에게 강조해 주었고 그렇게 한 가지 미션을 제게 내리게 됩니다. 조그마한 디지털 카메라를 저에게 건네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일주일 동안 강남의 메인 도로를 기준으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분석해 볼 건데 각 메인 도로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각 꼭지점에 랜드마크로 보이는 건물은 무엇인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사진을 찍은 후 왜 그 건물이 랜드마크 건물로 보이는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여름날 풀 정장을 갖춰 입고 그렇게 구두굽이 모조리 달아야 한다던 팀장의 말을 적극 실현하게 됩니다. 처음엔 회사가 위치해 있던 도산대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신사역에서부터 청담역까지 그 도로를 왕복으로 오고 가면서 각 사거리의 메인 건물을 찍어보고 도산대로의 분위기를 분석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처음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 눈엔 그저 거대한 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저 거대한 빌딩이 우거진 모습, 조금 더 특이점을 찾자면 외제차 브랜드가 모여있다? 그 정도의 간단한 특징밖에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길거리를 약 3시간쯤 방황할 때 팀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미 너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잘 돼가냐고 묻는 팀장의 질문에 저는 팀장이 유추한 그대로의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명품 외제차 브랜드가 모여있다라는 특징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찾았네. 주변에 어떤 건물이 보이지? 아, 지금 그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거기에 어떤 브랜드 매장이 보이지? 그리고 그 인근에 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를 단 건물이 보이고, 아마도 너는 평소에 이 거리를 얼마나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를 지금까지 오고 가면서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있다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너가 거리의 특징을 찾아내보고자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비로소 그 특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는 거야. Y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거리를 봐봐. 왜 저 명품 브랜드들이 저 위치에 들어선 것일까? 하필이면 왜 저 입지이지?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해당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되지? 그럼 옆에 건물과는 또 왜 저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반듯한 네모난 모양이 아닌 왜 또 건물의 모서리 부분이 깎여 있는 듯한 그런 건물의 모양으로 저렇게 위치해 있을까?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답사를 이어가봐. 그럼 비로소 보이게 될 거야. 어쩌면 아주 간단한 조언이었을지 모를 팀장님의 이러한 조언은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A라는 건물과 바로 옆에 B라는 건물이 왜 서로 다른 높이일까? 왜 저 건물은 모서리가 깎였을까? 저게 깎인 만큼 분명 더 손해일 텐데 도대체 왜? 계속된 Y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전 도산대로의 한 가지 컨셉이 살며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산대로엔 외제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일지, 그저 돈 많은 동네라서 분명 그것도 맞을 테지만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 그곳에 입점했다기엔 매달 나가는 수천만 원의 월세가 과연 가치 있을까? 혹시 이곳에 입점해야만 할 그런 이유가 있진 않을까? 여기에 입점함으로써 월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면 도산대로를 달려 영동대교를 지나 아차산로에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영동대교를 건너 도산대로로 돌아오는 과정, 이는 분명 외제차의 시승 코스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제차를 시승해보는 고객의 유형은 아마도 이 외제차를 계약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분명할 것이고, 이들 눈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눈에 각인될 수 있다면 브랜드를 알리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제차 시승을 위한 도산대로에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하여 그들 눈에 한 번이라도 더 각인될 수 있다면, 게다가 신사, 압구정, 청담이라는 이 지역이 주는 네임밸류가 그 입지를 선점해야만 하는 이유 자체가 될 수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결국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욕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모양은 깎일 수밖에 없었고, 또 건물의 높이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망권과 같은 서로의 이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높이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죠. 게다가 명품 브랜드와 외제차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는 이유 역시 나의 브랜드를 소비해줄 고객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의 가치가 될 수 있었으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왜라는 질문은 부동산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 더 넓은 영역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그리고 이제는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카카오톡, 일상에 녹아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의도가 담겨있는 가치의 결과이자 인간의 욕망이 현실화된 각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욕망이 현실화된 이 현 시대는 점점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흘러가는 이 흐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첫째였으며, 마찬가지로 내 안에 담긴 욕망을 현실화하여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상품이 세상에서 적극 필요로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인생 조언 덕분에 이 세상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구현된 이 세상이 또 어떻게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제가 느낀 감정은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왜냐면 이 세상의 진리, 본질을 바라볼 수 있을 이 눈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확률을 대폭 높여줄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확신의 감정이 나의 5차원 세계에 전해지게 되면서 또다시 이 세상의 본질, 진리를 적극 활용할 만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는 구석이 될 것이고요. 제가 저의 성공에 점점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맛집을 볼 때도 저 집은 왜 맛집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그 맛집의 본질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안에 어플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본질을 하나씩 찾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성공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끌려 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해서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